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또 MBC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의 진짜 대통령 김건희 이야기인데요. 매일매일이 충격과 경악의 연속입니다. 정말이지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터져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정신나간 인간들에게 지배당하고 있었던 거죠. 윤석열이 체포된 이후 김건희의 충격적인 발언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건희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 가지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며 질책했다고 하는데요. 더 나아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아무런 권한도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 체포 후 총기를 언급하며 경호처를 질책했다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치는 일인데요.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총기 사용까지 검토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김건희의 이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 분출이 아니라 실제 물리력 사용이 논의됐던 정황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가 직접 이재명 대표를 쏘고 싶다고 언급했다는 대목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데요. 어찌됐건 한나라의 영부인이라는 작자가 공당의 대표를 향해 살해 충동을 느꼈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망언이자 공권력을 사유물로 여긴다는 방증인데요. 김건희가 이런 말을 내뱉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김건희의 발언은 윤석열의 체포를 막기 위한 총기 사용 검토 지시가 실제로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미 윤석열이 체포 저지를 위해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김성훈 차장이 이해 알겠다고 답했다는 경호처 간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경호처 내부에서는 권총뿐만 아니라 중화기 무장까지 논의됐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도대체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걸까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나와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과 회피로 일관할 문제가 아닌데요.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 단순한 비위나 월권을 넘어 국가반역 수준의 범죄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한 사람의 권력을 위해 무너질 것이냐. 윤석열 정권이 보여준 폭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는데요. 윤석열이 체포되는 상황에서조차 총기를 들먹이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정권이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나저나 탄핵재판 심판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나오기는 나오는 걸까요?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입니까? 저는 헌재가 정치적 압력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됩니다. 이유는 심판을 다음 주로 넘기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와 맞물리게 되는데요. 혹시 이걸 맞추기 위해 시간을 끌었던 걸까요? 그게 만일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끝났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죠? 네네. 10시 23분부터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검색해 봤음직한 단어가 뭐 같아요? 그때부터는 뭐 계엄과 관련된 그렇죠. 계엄령, 검색. 계엄 선포 뭐 이런 거겠죠. 네네. 근데 많은 국민들은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아마 그때쯤부터 뭐 계엄에 관한 검색을 막 해봤을 겁니다. 근데 2시간 전에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예산 이런 것을 검색해봤다면 2시간 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검색을 해봤겠죠?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갑자기 10시 23분 전에 8시 20분경에 비상계엄, 계엄령, 국회 예산 이런 걸 검색해봤다면 그날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안 사람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또 그렇죠? 이유는 물론 가정법이긴 한데 갑자기 뜬금없이 비상계엄 머릿속에 생각도 없는데 막 계엄령, 계엄선포, 국회 예산 뭐 이런 걸 검색해 봤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있을 일반적으로든 이반적으로든 산반적으로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 자, 그런데 12월 3일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는데 2시간 전쯤 8시 20분쯤에 비상계엄, 계엄 선포, 국회 예산
이런 걸 막 검색해 본 사람이 있어요. 챗 GTP에.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에요. 이 두 사람은 10시 23분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인 8시 20분에 이미 챗 GTP에 비상계엄에 관련된 계엄령, 계엄선포, 국회 예산 이런 것을 챗 GTP에 검색했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 사람들 구속영장 신청서에 여기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어제부터 오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서 이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를 적어도 2시간 전에는 알았다는 거예요.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냐면 포렌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포렌식이 숫자가 막 움직여요? 더불어민주당이 안철수, 나경원 두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한 사건을 두고 안 의원은 조롱을, 나 의원은 자작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살인미수 사건을 두고 이 정도 수준의 발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데요. 정치적 경쟁을 떠나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조차 저버린 행태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발언부터 보겠습니다.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라는 표현 하나로 안 의원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조롱했는지 드러나는데요. 흉기에 찔려 내경정맥이 손상됐고 조금만 깊었어도 즉사할 수 있었던 사건을 두고 목이 긁혔다며 가볍게 치부하는 것이 과연 의사 출신 정치인이 할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의원이 의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국힘당이 흔히 말하는 정치적 금도를 넘었다는 표현, 지금 이럴 때 쓰는 것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의 행태도 심각한데요. 이재명 대표를 향한 테러 위협이 실존하는 상황에서 자작극 의혹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퍼뜨렸습니다. 피습 사건도 모자라 테러 위협까지 받는 상황인데 이를 두고 쇼 아니냐는 식으로 의혹을 부추기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정치 공세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했지만 법적 문제를 떠나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 심각한데요. 국민적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사건을 두고 이런 식의 정치 공세를 펼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결국 이번 사건은 정치적 도발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 선동인데요. 국힘당이 과거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문제 삼으며 정치적 도의를 운운했던 것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의원들이 선을 넘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한데요. 과연 국힘당 지도부가 이를 방치하고 내로남불 정치를 이어갈지 아니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지 지켜볼 일입니다. 정치는 상대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살인미수 사건조차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결국 심판하는 것은 국민일 것입니다.